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채용을 담당하는 양희균 대리라고 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2024년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에 참석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콘진원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점들 오늘 마음껏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올해 2024년 신입직원 채용 일정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주요 성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신입직원 채용 일정입니다. 사업관리 및 일반행정 분야에서 정규직 신입직원을 2분기에 10명, 4분기에 6명 채용 예정입니다. 지금은 연초이기 때문에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보완하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채용 일정과 채용 규모는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성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핑크퐁, 태양의 후예, 올빼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검은 사제들, 사랑의 불시착, 범죄도시2, 악익전, 아르떼 뮤지엄, 연모, 슈룹, 재벌집 막내 아들 등 많은 K 콘텐츠가 있습니다. 혹시 앞서 말씀드린 주요 성과 중 재밌게 보셨던 콘텐츠가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콘진원이 자랑스러웠던 순간이 있는데요. 우리원 지원을 받아 상영되고 방영되는 콘텐츠에서 우리원 CI가 등장했을 때입니다. 공공기관인 콘진원이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콘텐츠 기업들의 제작과 유통을 지원해 K 콘텐츠의 성공에 일조할 수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K 콘텐츠의 성장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콘진원은 어떤 곳인지 기관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콘진원은 2009년 5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근거해 한국콘텐츠산업의 진흥 총괄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콘진원은 방송,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장르별 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하고요. 유통, 해외 진출, 기업 육성, 인재 양성,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진흥 총괄 기관입니다. 콘진원은 2009년 5월 설립됐고요. 2014년 6월 나주로 이전했습니다. 연간 예산 규모는 약 6,200억 원이고요. 수행 인력은 총 520명 정도 됩니다. 국내 주요 시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원은 전남 나주에 위치하고요. 분원은 상암, 역삼, 광화문, 홍릉, 잠실, 판교, 대전에 위치합니다. 국내 주요 시설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본사가 나주에 있기 때문에 많이 고민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 주요 시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각지의 비즈니스 센터 14개소가 있고요. 마케터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 예정인 비즈니스 센터가 10개가 더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총 25개의 센터를 전부 다 표현을 하지 못했는데요. 어떤 센터가 어떤 나라에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채용 설명회가 끝나고 부스로 방문해 주시면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장르별 제작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등 각 장르에서 화면상에서 보실 수 있는 다양한 제작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작 지원 사업이 정말 몇백 개가 되거든요. 여기에 다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서 확인이 가능하시냐면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이 제작 지원 사업이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연초마다 제작 지원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유튜브에도 남아 있고 또 별도의 책자로도 남아 있거든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링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행사 개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중 패션 코드,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국제 방송 영상 콘텐츠 마켓, 대중문화 예술상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입 직원 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2023년도 신입 직원 채용 경쟁률은 117대 1이었는데요. 그런데 취준생 입장에서
높은 채용 경쟁률보다 더 힘든 점은 바로 채용 정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원 채용 정보가 많아야 여러분들의 입사 준비가 더 수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채용 설명회에 열심히 참가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원 채용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콘진원 유튜브 채널 활용입니다. 우리원 홍보팀에서 취준생분들을 위해 제작한 채용 관련 영상들을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 노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원은 완전한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스펙을 초월한 직무 역량 중심의 인재 채용을 실현하고 있고요. 사회 형평적 채용과 이전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 준수를 통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실현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원 인재상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마지막으로 지원하셨던 분들 인재상이 바뀌었으니까 유의하셔서 입사지원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원 인재상은 진취적인 창의인, 함께하는 소통인, 넓게 보는 전문인입니다. 모집 분야 및 채용 인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관리 및 일반행정 분야에서 정규직 신입 직원을 2분기에 10명, 4분기에 6명 이상 채용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원 인사규정상 결격 사유가 없고요. 입사일 기준 만 60세 미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우리원은 성별, 학력, 전공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직무 수행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사하시면 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 예산 관리, 프로젝트 관리 등 다양한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까 전에 제가 어떤 제작 지원 사업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제작 지원 사업에 맞게 다양한 업무들이 있는데 이 또한 여기서 한 번에 전달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대 및 가점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대 및 가점 사항 대상자는 서류 전형에서 면제가 되거나 최종 면접에서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가 부여가 되거나 전형별로 가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오늘 채용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많이 질문을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자격이 있어야, 어떤 어학 점수가 있어야 우대 사항이 가점이 부여가 되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지원 자격에 있어서의 별도의 가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른 회사들보다 좀 더 입사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지원해 주셔도 좋고요. 대신에 여기 있는 이 6 분류에 해당하는 대상자들께서만 가점과 우대 사항이 적용이 된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무 조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정규직 채용 예정이고요. 근무 지역은 업무 내용과 회사 사정에 따라 나주 본원, 서울, 대전, 수도권 분원 중 결정됩니다. 전형 절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입 직원 채용의 경우에는 먼저 서류 전형, 소위 인적성 검사라 불리는 필기 전형, 역량 면접, 최종 면접 순으로 진행됩니다.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각각 평가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이 내용은 이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형별 심사 항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 전형에선 입사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심사하고요. 필기 전형에선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와 인성 검사를 시행합니다. 역량 면접에선 전문성, 성실성, 문제 해결 능력, 목표 관리 능력을 심사하고요. 최종 면접에서는 비전 및 가치관, 기본 자질, 직무 수행 의지를 심사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채용 설명회에 다녔었는데요. 채용 설명회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Q&A 시간은 아닙니다. 콘진원에 입사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가장 중요하게 보나요? 말 그대로 직무 역량이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지원자께서 가지고 있는 직무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직무 기술서에 명시된 사업관리 및 일반 행정 분야에 대한 직무 설명 내용을 중심으로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시고요. 면접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당연한 내용인데요. 너무 당연해서 간과해 지켜지지 않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입사 지원서에 작성한 경력, 경험 등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 지원하고자 하는 산업,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와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지원자께서 직무, 산업,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이 내용도 도움이 되겠지, 일단 말하고 보자 라는 생각으로 작성하시고 답변하시는데요. 결국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심 내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함께 제시하면서 직무 설명 내용으로 작성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에서 어떤 모습을 중요하게 보나요? 솔직한 답변을 하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면접은 어필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검증받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솔직한 답변을 위해서 중심 내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함께 제시하면서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시고요. 면접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쉽게도 많은 지원자께서 두루뭉술한 내용으로 주관적인 견해만 전달하고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중심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와 구체적인 성과가 뒷받침된다면 작성 내용과 답변 내용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지원자가 되려면 최근 입사하신 신입 직원분들을 보면요, 직무상 강점도, 답변 소재도, 개성도 다 달랐습니다. 스펙도 모두 달랐습니다. 이 말은 콘진원에 입사하기 위한 특정 스펙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특정 유형의 지원자만이 합격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채용 관련 유튜브나 학원에서 제시하는 전형적인 구직자 중 한 명이 되기 위해서 본인을 끼워 맞추지 마시고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스토리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신다면 분명 기억에 남는 지원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돌아보면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지원자, 결국은 남들과 좀 다른 소재를 가지고 자신만의 개성을 잘 전달했던 지원자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넘기는 과정에서 2번 넘긴 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답변을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활동과 경험을 해야 할까요? 아쉽지만 합격을 위해 꼭 해야 하는 특정 활동은 없습니다. 어떤 활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요. 이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 산업, 회사와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지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전에 성공을 해봤던 경험, 성과를 내봤던 경험을 콘진원에서 어떻게 재생산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들어오면 좋은 점,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순전히 저희 회사에 꼭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입사하면 좋은 점 첫 번째는 콘텐츠 산업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사하시면 애니메이션 산업팀, 음악 패션 산업팀, 방송 산업팀, 게임 산업팀 등 다양한 팀에서 근무하실 수 있는데요. 팀 이름부터가 콘텐츠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어느 회사에서 근무하셔도 힘드실 거예요. 분명 힘드실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힘들게 일하실 거라면, 어차피 비슷한 사무행정 업무를 하실 거라면 조금이라도 더 관심 있는 콘텐츠 산업을 위해 일하는 게 더 재밌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한국콘텐츠산업진흥을 총괄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K콘텐츠의 성장을 이끌어보는 건 어떠실까요? 콘진원에 입사하면 좋은 점 2번째는 직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직자가 회사를 고르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장인인 저도 회사로부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연봉도 있고 복지도 있고 조직 문화도 있고 워라밸도 있고 많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서 보더라도 콘진원은 충분히 좋은 회사인데요. 직무 전문성을 키울 수 있고 직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리어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좋은 회사입니다. 입사하신 후 주인급에서는 직무 순환을 하게 되는데요. 관심 있는 전문 분야를 탐색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대리급부터 전문 분야를 정하고요. 회사가 최대한 전문 분야 내에서 부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콘진원은 직원 개인의 니즈에 부합하는 직무 전문성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콘진원에서 관심 있는 직무의 전문가가 되어보는 건 어떠실까요? 긴 설명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고 경력을 이어가는 건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이 순간에 채용 담당으로서 조금이나마 도움 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진행될 Q&A 시간을 통해서도 평소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해 궁금하셨던 점들을 마음껏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Q&A 시간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 들으시고 또는 평소에 혹시 꼭 질문하고 싶으셨던 내용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 앞에 손을 드셨는데요. 아까 전형 절차에서 이제 역량 면접이 있다고 들었었는데 이제 전문성, 성실성 뭐 이런 거 확인하는 면접이라고 적혀는 있는데 이제 처음 들어보는 면접의 형태라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예. 전문성, 성실성, 문제 해결 능력, 목표 관리 능력은 심사 항목이고요. 그래서 저희 면접은 1차 면접, 2차 면접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다대다 면접이고요. 면대면 면접입니다. 오늘 많이 질문하셨던 PT 면접 없고요. 토론 면접 없고요. 이렇게 면대면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평가 요소가 그렇게 전문성, 성실성 나뉘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턴 공고 기간도 따로 질문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저희가 올해 신입 직원 채용은 2번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중간에 체험형 인턴을 한 5월쯤에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쯤 공고가 올라올 거니까 저희 홈페이지를 주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중에 인턴 공고 낼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청년 인턴은 한 몇 개월 정도 근무를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저희가 보통 4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4개월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동안에 혹시 질문할 거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콘진원의 특성이 연초에 이제 사업 공고를 내고요. 지원을 해드릴 업체를 모집을 합니다. 보통 행사도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뭔가 행사에 대한 기반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중순 또는 연말쯤에 행사가 많이 열립니다. 저희가 한 5월쯤에 공고를 내면 한 7월쯤에 입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때 입사를 하면 11월까지 근무를 하게 될 텐데 우리 회사에서 주로 하고 있는 행사들이 연말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 행사에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일정을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전문 연구직은 어떻게 채용 준비를 해야 하는지 혹시 연구 논문 발표나 이런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에 오시는 분들의 특성상 대부분 이제 신입 직원 채용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위주로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경력직 관련된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그 연구 관련된 센터가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연구 관련된 경력직을 별도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도 1분기에도 채용 공고가 나갔고요. 현재 전형 진행 중이고 3월쯤에 입사를 하실 예정입니다. 이분들은 보통 그 연구 관련된 전문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박사 이상의 학위를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위 요건이 충족이 되시면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크게 전형 절차가 다르진 않습니다. 말씀하신 연구 발표를 하거나 또는 연구 업적에 대해서 뭔가 토론을 하거나 PT를 하는 전형은 없고요. 이제 면대면 면접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면접관들 여러분들 계시고 본인이 작성하신 연구 업적, 경력 내용, 주요 활동 등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갖습니다. 네, 혹시 전문 분야가 대리 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업 관리랑 행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전까지는 순환보직 형태로 근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희망하는 사업팀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전문 분야가 여러 개가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딱 2가지만 예시로 들면 전문 분야가 사업팀과 경영부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임급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순환 근무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의 전문 분야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임급에 있으실 동안에 일정 기간은 이제 사업팀에서 근무를 하시고 또 일정 기간은 경영부서에서 근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다 근무를 해보시고 어떤 게 본인한테 맞는지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전문 분야별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지역이 여러 군데에서 근무지가 있었어서 이게 선택을 사전에 이제 직무별로 정해져 있어서 정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 건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애니메이션 관련 부서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해당 부서가 하는 일이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원에 입사하신 모든 분들은 서울에서 근무를 희망하신다면 서울에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아쉽게도 처음에는 입사하시면 나주에서 근무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서울에 있는 부서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보통 한 3년 단위로 부서 순환이 된다고도 보실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나주에서 3년을 계셨으면 서울로 또 발령이 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또 3년 계시다가 또 다시 내려오셔야 되고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지역을 옮겨 다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거였고요. 두 번째 답변은 지금 애니메이션에 국한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른 장르에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이제 어느 팀이든 좀 사업 구성이 세세하게 보면 당연히 다 다르지만 좀 크게 보면 저희가 정부 지원금을 드리고 원하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제작 지원 사업이 애니메이션 산업팀에도 있고요. 또 이렇게 완성된 좋은 콘텐츠가 있는데 이 콘텐츠가 결국은 누군가에게 노출이 돼서 이제 소비가 되고 수익이 발생을 해야 이제 그 회사가 또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업화를 도와주는 이 사업화 관련된 파트가 별도로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파트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두 파트 안도 규모에 따라서 사업이 많이 나뉘게 됩니다. 해외 업무 지부로도 연결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혹시 그러면은 해외 쪽이랑 연계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제 같은 방식으로 입사를 해서 그 이후에 선택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 뽑는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일단 해외 관련된 경력직을 따로 뽑진 않고요. 신입 직원 채용을 통해서 사업 관리 및 일반 행정 분야로 일괄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희망 부서를 신청을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문 분야 또는 희망 부서 신청 등을 통해서 이제 부서가 배치가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해외 관련된 팀에 가실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 산업팀, 게임 산업팀, 방송 산업팀, 만화 스토리 산업팀 등 많은 팀들이 있는데 그 장르 팀 안에서도 사업화 안에 국내 사업화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외 마켓을 담당하는 또 담당자가 따로 계십니다. 이렇게 사업팀을 통해서도 해외 업무를 맡으실 수도 있고요. 해외 부서를 통해서도 또 전담해서 또 해외 업무를 하실 수도 있다. 대신 어쨌든 저희는 한 번에 사업 관리 및 일반 행정 분야로 채용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 발표해 주신 부분 중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그 연초에 행사 준비를 하시고 중순하고 연말쯤에 행사가 되게 많다고 하셨는데 그 행사 진행에 있어서 기획하고 기획 및 현장 조율 같은 부분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가 있는지 아니면은 외주를 맡기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것 또한 앞서 말씀드린 해외 사업 관련된 부분이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장르별 콘텐츠 관련 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서 해외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화 담당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국내 사업화를 담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업화 지원이라는 게 우리 회사 행사가 아니더라도 이제 참석을 하는 사업화 지원이 있는가 하면은 국제 방송 영상 콘텐츠 마켓,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같이 우리 회사에서 주관하는 행사들도 있거든요. 이런 행사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용역사를 통해서 일정 부분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총괄 관리는 그 사업팀의 담당자가 별도로 계시고 그분께서 관리를 하신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연말에 행사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초에도 또 있습니다. 아까 연말을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체험형 인턴을
공고를 내는 시기가 왜 5월이고 한 7월쯤 입사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연말에 좀 행사가 많이 있다를 굳이 한번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면접을 위한 콘텐츠 관심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평소에 준비하거나 아니면 그 콘텐츠에 대해서 구독하거나 이런 걸 참고할 만한 게 있을까요? 콘텐츠 분야가 만약에 딱 하나로 한정되어 있으면 좀 말씀드리기가 쉬울 것 같은데 지금 장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한정지어서 딱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 콘진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콘텐츠 산업백과 등과 같은 책을 읽어주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이게 너무 어려우시다면 우리 회사 홍보팀에서 장르별 콘텐츠 특성에 대해서 매주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매주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일정 기간 동안에 쉴 수도 있고 또 집중해서 올리는 기간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1분 이내 또 한 몇 분 이내로 진행되는 짧은 콘텐츠를 통해서도 우리 원 홍보팀에서 만든 콘텐츠를 통해서도 분명 평소에 알지 못했던 콘텐츠 관련된 정보들을 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 유튜브 채널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시간은 거의 다 됐고요. 제가 작년에도 채용 설명회를 했었는데 카메라에는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가 안 잡힐 것 같아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기쁘고요. 예, 저희가 또 내려가서 바로 부스에서 채용 상담도 진행할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들어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바로 내려오셔서 더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